100여 차례의 화산 폭발로 생겨난 신비의 산 한라산.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남한 최고봉이죠. 높이만큼이나 신비로 가득한 한라산은 늘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한라산에 처음 외국인의 발길이 닿은 건 1901년의 일입니다. 제주도에 가장 의미 있는 외국인을 몇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하멜 같은 분이 있었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으로서 겐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데 그분은 그 한라산을 서양의 최초로 알린 그런 사람이면서도 1905년 독일에서 출간된 책 코리아. 이 책으로 당시 제주도와 한라산이 유럽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특히 한라산 등반이란 소제목을 달아 한라산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처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처럼 펼쳐지는 곳은 분명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주인공은 독일인 겐테. 그는 어떻게 해서 이 먼 제주 땅까지 오게 된 걸까요? 바로 이 겐테라는 사람이 쾰른 신문의 기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곳으로 파견되었던 기자였던 것 같아요. 독일 쾰른 신문사의 동아시아 특파원이자 지리학자였던 겐테는 중국 아편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북동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제주 근해를 지나다 만난 한라산. 바다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한라산은 겐테로 하여금 강한 탐험 충동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북동 항해에서 다시 한번 바다 위의 거대한 산을 지나게 되었다. 제주도의 화산, 한라산이다. 나는 정말 섬에 들어가 산을 오르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다. 일본인 선장은 위험하다고 했다.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이 환상적인 섬의 신비로움이 머릿속에서 어른거렸다. 당시 제주는 천주교도와 도민이 무력 충돌한 사건인 이재수의 난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는데요. 특히 신부 등 외국인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을 때였고 외국인들 역시 제주는 야만과 악몽의 땅으로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이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독일로 돌아와도 되는데 전 세계 여행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았던 이 친구는 산둥반도에 이르게 되면서 지척에 바로 얼마 안 되는 곳에 그 마지막 남은 그 쇄국 정책을 편 그 극동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바로 그 나라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또 호기심이 생겨서 다시 또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1901년 겐테는 중국 산둥반도를 출발해 인천 제물포에 도착. 한양에 머물면서 조선에 대해 기록을 합니다. 그중 특히 금강산을 둘러보고는 그 매력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겐테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제주 한라산의 모습이 맴도는데요. 바로 그때 돌파구가 생깁니다. 왕실 고문이었던 그 미국인 샌즈가 얼마 전에 기독교도 박해 사건, 이건 이제 1901년에 있었던 그 신축년이죠. 그게 1901년이 신축 박해 사건 조사를 위해서 이제 그 왕실 고문이었던 이 샌즈라는 사람을 이제 황실에서 조선의 왕실에서 이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겐테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제주 한라산을 향해 오게 되는데요. 겐테의 눈에 비친 제주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땅과 집, 해안과 사람들, 섬은 온통 검은색 천지였다. 조선 본토와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흰 옷을 입지 않은 조선 사람을 이곳에서 처음 보았다. 하지만 이제수 난 직후인 당시 제주는 겐테의 방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왕실 고문인 샌즈의 친서를 들고 제주 목사인 이재호를 찾아간 겐테.
여기서부터 겐테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 왔을 때 그때 목사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만류를 했죠. 여기 올라가면은 제도에서는 올라가면은 신이 노염을 받아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풍우가 몰아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갔을 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바로 이제수 난 직후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이 배척감이라든지 이런 불신 또는 어떤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속에 갔을 때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기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만류했는데 그 사람은 한라산을 본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들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며칠 동안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한 끝에 결국 이재호 목사는 파발마를 띄워 도내 모든 관청의 한라산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인이 들어왔음을 알립니다. 이재호 목사가 겐테를 위해 꾸려준 일행은 통역관, 짐꾼, 마부, 안내자 등을 포함해 총 12명. 하지만 이방인을 수용해 한라산에 오르는 게 제주인들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겐테의 한라산행.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신비의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산행의 힘겨움 때문에 제주인 짐꾼들의 불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고 합니다. 지금의 한라산 등반로와는 달랐던 1901년, 겐테는 과연 어떤 경로로 한라산을 올랐을까요? 당시 겐테의 등반 코스를 추적한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 뭐냐면은 1901년 당시 지그프리트 겐테란 분이 이제 한라산을 이제 가서 올라갔을 때 저희가 어떤 이제 뭐 여기저기는 이제 책을 이용을 해서 제가 한번 이 루트를 가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주목을 출발한 겐테는 지리학자답게 해발 고도를 측정하면서 산행을 시작하는데요. 현재 한라수목원 부근에 있는 해발 200m 남짓한 남조순 오름을 지나 해발 500m 중산간 지대에 있는 경작지를 둘러봅니다. 이때 겐테는 고지별 특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후 겐테는 명실의 옛 등반로를 따라 정상으로 향했는데요. 옛 존자함지를 스치고 수행굴과 500장군동을 지나 남벽을 거쳐 한라산 정상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발 1000m를 넘어서고 해가 점점 저물어가자 짐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겐테는 심지어는 짐꾼들이 짐을 놓고 도망가 버릴 기세였고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일 시 얼굴에 주먹이 날아올지도 모른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때론 겐테를 회유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죠. 귀찮아해가지고 여기가 한라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볼 거 없으니까 내려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문 학자였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더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관철시켜가지고 한라산을 올랐는데 하지만 더 큰 난관은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예상했던 잠자리를 찾지 못했던 거죠. 한라산을 올라가기 전에 들은 말로는 이제 한라산 올라가다 보면 그 중산간쯤 가다 보면 그 불교 사찰에 잔해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 잠 정도는 잘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서문, 제주시 서문을 출발해서 수행원 12명을 동반하고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잠을 잘 만한 그런 곳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불교 박해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한 그 불교 박해의 피해를 겐테 자신이 겪었다는 사실도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겨우 한라산 중턱에 올라왔을 뿐인데 찾아온 어둠. 어둠 속에서 잠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만난 벌목꾼들을 따라 쉴 곳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은 벌목꾼들이 기거하는 자연굴이었습니다. 제주 사람들 틈에 낀 겐테. 동굴안은 혹독한 산속 추위와 함께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긴장감마저 감돌았는데요.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겐테는 과연 이 밤을 무사히 넘기고 한라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 굳게 닫힌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또 당시 어떤 방법으로 한라산의 높이를 쟀을까요? 한라산에 오른 최초의 서양인 겐테의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